죽전역 남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 북쪽에 지어지는 에일리넷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죽전역 에일리넷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분양단지 입지, 분양가, 비교 입지,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예상 청약 경쟁률 분석을 제공합니다. 알짜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역 에일리넷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45길 150에 지어지는 608세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어제 모집 공고가 있었고요. 특별 공급은 5월 17일부터 1순위 5월 18일, 기타 지역 20일이고요. 2순위는 2021년 5월 21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5월 27일입니다. 59부터 74, 84, 114까지 공급이 되고요. 입주 예정월은 2024년 2월입니다. 시공사는 IS 동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전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45길 150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네모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죽전역 에일리넷들의 사업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죽전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번 출구부터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짧은 동은 도보 5분, 긴 동은 도보 1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뭐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전 에일리넷들의 경우에는 3월 31일 모집 공고가 나왔던 한양수자인 더 팰리시티와는 다르게 조정 대상 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1개 동 959세대에 공급이 됩니다. 1000세대 가까우니까 대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 죽전역 남쪽에 지어지던 아이들이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였다고 한다면 죽전역 에일리넷들은 대단지 아파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람들의 선호도를 좀 높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상복합 단지가 조경이라든지 아파트 생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라는 느낌을 주는 에일리넷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바로 길 건너면 죽전초등학교가 보입니다. 북동쪽으로는 서남중학교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초품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세권 아파트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끝에 위치한 동호수에서 두류공원 뷰가 나올까요? 대구광역시 신청사나 두류공원 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101동, 102동 같은 경우에는 조망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로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이 앞에 동아 로즈빌이나 시티프라디움 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류공원이 볼랑말랑한다 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생각해볼 것은 서대구역과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차 타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죠. 물론 평리동에 위치한 서대구역 주택 단지들에 비하면 당연히 거리가 멀지만 죽전역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서대구역과의 접근성도 조금 좋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IS 동서가 브랜드 입지가 낮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괜찮으리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합원들이 어떻게 가져갔는지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미리 예고해 드리지만 생각보다 크게 일반 분양에서 가져갈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알짜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조정 대상 지역 청약 1순위 자격이 되겠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공급이 되고요. 무주택자 우선으로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해야 하고요.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대구 주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우선 선발이 됩니다. 6개월 미만자가 청약 불가하진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8호 제곱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당첨 제한 10년간 있고요. 예비 입주자 300% 뽑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지만 3년까지 되기 때문에 에일리넷들의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죠. LTV DTI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입주 연월이 2024년 2월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 입주될 당시에 분양권 상태로 3개월 정도 가져가셨다가 계약 해지되지 않도록 잘 붙들고 가셔서 전매가 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클지 아니면은 취득을 하는 것이 실익이 클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전역 에일리넷들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 중도금은 후이자 대출로 환급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용 5구의 경우에는 4억 4,500만원이고요. 발코니 확장비 2,700만원, 전용 74의 경우에는 5억 4,5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3,100만원, 전용 84A는 6억 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400만원, 84B는 6억 1,70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3,400만원, 전용 114는 8억 2,100만원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가 되겠고요. 50%는 후이자 대출 알선이 되고, 특이하게 중도금 4차가 잔압인데 2023년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현금이 필요하다 생각하셔야겠고요.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은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5구에 당첨되었을 경우에 계약금 10%, 중도금 잔압 10%, 발코니 계약금 10%, 중도금 10% 해서 9,440만원이 필요하고요. 74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계산해서 1억 1,520만원, 84의 경우에는 1억 3,020만원, 114의 경우에는 1억 7,300만원이 필요하시겠다 라고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84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점, 계약하실 때는 6,510만원 필요하시게 되겠네요. 이후 잔압과 중도금 납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서 청약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갱노노를 통해서 죽전 내거리의 느낌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은 분양 단지가 되겠고요. 보라색은 현재 입주가 완료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대가 33평 기준으로 거의 6억대, 7억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죽전 내거리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빌리브 스카이나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 입지는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죽전역을 기준으로 에일리넷들이 북쪽으로 10분 거리니까 남쪽으로 10분 거리 가면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비교 입지, 그럼 딱 두 군데가 보이게 되겠네요. 바로 죽전역 태왕아너스와 죽전역 동아 IBC 되겠습니다. 죽전역 동아 IBC입니다. 2022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392세대 공급이 됩니다. 현재 호가 기준으로 9억 6,900만원인가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어제 올라온 매물인데 상당히 비싼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조금 내려볼까요? 33층 고층 기준인데 8억 8천 정도, 실제로 거래되는 느낌은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되겠네요. 실거래가를 보니까 2021년 1월에 7억 4,800만원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상태가 되겠고요. 매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상당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금액이 굉장하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죽전역 동아 IBC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5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은 상황이다 라는 거죠. 죽전역 태왕아너스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84 기준으로 7억 6천만원, 탑층인데 7억 6천만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28층 같은 경우에는 7억 4,500만원 되겠네요. 내려가니까 7억 4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좀 높았습니다. 5억 9천만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한 1억 원 정도 발생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죽전역을 데칼코마니 해서 에일리넷들로 가봤을 때 에일리넷들의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으로 저층은 엄청나게 큰 이익은 없을 것이고 고층과 대형 평수는 나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조합원이 사업을 잘 해낸 단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죽전 내거리는 대구의 3축인 범어 내거리 태평로 죽전 내거리 중 하나입니다. 성서공단의 자본이 밀려 들어와서 먼저 모이는 곳이 죽전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도로는 마치 강과 같아서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전역은 마치 돈이 모였다가는 저수지와 같다라는 생각이죠. 여기서 멀어질수록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주구장창 감산동 일대에 분양이 많았었는데 죽전동에 분양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죽전역 에일리넷들은 실거주 입장에서 청약을 하되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곳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와 비교 입지 가격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동호수 배치도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은 알아서 해주시고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역시 아파트 대단지답게 조경이 상당히 예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 산책로를 이렇게 통으로 길게 예쁘게 만들었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놀이터도 있고 정원도 있다. 오, 조경이 상당한데요. 자, 남쪽은 이쪽이 되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84A와 114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겠죠. 정남향을 바라보는 아주 좋은 동호수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급세대가 84A는 8세대, 114는 1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조합원들이 싹 다 가져
가져가서 그렇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84B, 74, 59가 되겠어요. 그럼 84B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살펴보니까 전부 다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향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면은 남서와 남동으로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뒷면의 경우에는 북동도 있고 남서도 있고 북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호수 라인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호수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북쪽을 바라보더라도 단지 조경을 바라보는 조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까 입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쪽으로 바라보면 두류공원이 보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은 101동, 102동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죽전역 방향이니까 역과 가까우면 로얄동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초등학교 가까이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110동부터 109동까지도 로얄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좋은 점은 와룡로로부터 거리가 한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부터 좀 자유하다는 점이 되겠고요. 111동과 109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도 유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죽전 내거리에서 차로 오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74의 경우에는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판상형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심심한 위로가 될 것 같고요. 59도 마찬가지로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어요. 하지만 106동 같은 경우에는 죽전 성당 뷰가 나올 것 같네요. 위로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향집은 아무래도 수요자분들이 조금 꺼리시는 향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에일리넷들은 어떤 구상을 했는지는 평면도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따가 평면도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조합원이 가져간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4부터 보니까 21층 탑층과 중층 라인, 13층, 12층, 4층, 9층, 5층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84A 같은 경우에는 중층 라인과 저층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84A는 배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네요. 그래도 나는 판상형 꼭 살아야겠다 하시면은 84A에 정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판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84A와 114가 18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수요는 74로 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30평대 집이 꼭 필요하다 하시면은 84B를 선택해야겠죠. 84B도 조합원이 일부 가져간 라인이 있습니다. 고층 위주로 많이 가져갔고요. 또 중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고층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던 걸 보니까 역시 요즘은 고층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84B에는 좋은 동호수 라인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용 5구입니다. 동호수 배치도에서 동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4베이 판상형이 되겠습니다. 방이 4개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4베이 판상형이 되겠어요. 전용 5구의 경우에 4베이 판상형을 만들면 당연히 좋죠. 아무래도 4베이 구조가 주거 동선이 좀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5구에다가 4베이를 만들면은 이 작은 방 2개가 좀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돼요. 4베이 자체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좀 심심한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관 들어오면은 작은 방 2개가 보이고요. 욕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들어와서 주방과 거실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실외기실이 되겠네요. 발코니는 주방 좌측으로 위치하게 되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팬트리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여기 위치가 원래 복도 팬트리 위치인데 서비스 면적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복도 팬트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하나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게 되겠네요. 이런 부분으로 위로를 누려야 할지 생각이 듭니다.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니까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전용 5구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 126세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용 74 한번 보시죠. 전용 74의 경우에도 4베이 판상형이 되겠고요. 5구보다 전반적으로 크기가 커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관 들어와서 작은 방 2개 보이고요. 욕실과 여기에 현관 팬트리, 여기에 복도 팬트리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5구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74에 있네요. 이 부분이 제가 찾던 건데 74에는 들어있다. 거실 주방 보이고요. 안방 들어와서 드레스룸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5구보다 74가 전반적으로 배치나 수납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가요? 동향이라서 아쉽지만 그런 아쉬움을 위로해줄 수 있는 평면도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림의 떡이죠. 84A 일반 분양 8세대밖에 없는 그림의 떡 한번 살펴는 봐야겠죠. 84A 역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알파룸이 그려지지 않아서 방이 3개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수요자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면은 현관 팬트리 보이고요. 욕실과 작은 방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안파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좌측으로 방이 한 개 더 보이게 되겠죠. 주방과 거실이 있고요. 안방 안에 드레스룸까지 위치해서 상당히 구조가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옵션 3번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실형을 선호하는데요. 벽체가 있는 것이 그 안에 가구를 넣고 할 수 있으니까 손님방으로 내줄 수도 있고 또 작은 방 쓸 수도 있으니까 알파룸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렇게 수납 강화형이나 클린존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방 안에 가구를 넣을 것 같으면 애초에 팬트리 형태로 짓는 게 좋지 않냐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거실이 확실히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수요가 노려볼 만한 것은 사실 84B가 되겠어요. 일반 분양이 342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4B의 경우에는 타워형입니다. 타워형 구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 주방이 굉장히 넓은 점, 이 점은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관 들어와서 현관 팬트리 보이고요. 작은 방 2개가 보이는데 이 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방이 상당히 넓어요. 이 방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를 옵션으로 제공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이 있고요. 그 안에 팬트리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스룸이 좀 좁은 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타워형의 수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팬트리나 옷장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침실 2의 옵션이 수납 강화형과 클린존과 침실이 드레스룸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 복도 팬트리 옵션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옵션은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의 떡이죠. 114입니다. 일반 분양 1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14는 정말 좋네요. 딱 봐도 이 탁 트인 개방감과 이 4번 옵션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파룸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보이고요. 현관 들어오면은 방 2개, 거실과 안방까지 4베이 판상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을 침실형이나 서재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침실형으로 선택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4번 드레스룸 옵션은 2가지가 되겠는데요. 일반 드레스룸과 프리미엄 드레스룸이고요. 옵션 선택은 개인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4의 경우에는 안방에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고요. 114의 경우에는 입될 거 하나 없이 죽전 에일리네들에서 가장 좋은 평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4베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향과 조망, 일조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대장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상 청약 경쟁률은 84A와 114가 로얄이지만 일반 분양 세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청약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배제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실거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84B가 1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74가 되겠고요. 그리고 59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전용 면적 따라서 청약 경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9와 74 소형평수의 경우에는 동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4웨이 판상형으로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점도 고려해볼 만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타워형이 정말 싫어 하시는 분은 74 4베이, 나는 타워형이 정말 싫어 하시는 분은 74 4베이 판상형을 선택하시는 게 대안일 수 있고요. 물론 전용 면적이 10이 줄어드니까 3평 정도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타워형이 정말 싫다 하시면은 74를 선택하시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84B에 청약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들죠. 84A와 114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좋은 층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남는 것도 괜찮고 층도 크게 상관없어 하시면은 접수하셔도 괜찮은데요. 경쟁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전역 에일리넷들, 죽전역까지 걸어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죽전 내거리의 발전과 아파트 대단지의 특성을 기대하면서 실거주 입장에서 청약해볼 수 있는 좋은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선택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청약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망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대구 경북 아파트와 함께 죽전역 에일리넷들 살펴보았고요. 분석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알아서 해주세요. 대구 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